증시 활성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가 난 기업에도 요건만 맞으면 배당금의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또 지주사들이 배당을 충분히 늘려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별도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전민정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령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에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먼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의 범위를 모든 현금 배당으로 한정했는데요.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투자 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 고배당 기업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죠. 배당 성향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금 배당 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기업 전체 기준에서 실질적인 배당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 경우 배당 성향을 25%로 간주해서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의 배당을 권장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적자 기업도 포함을 시킨 겁니까?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원래 취지가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국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 중에서 여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적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배당을 꾸준히 잘 해온 기업이라면 주주 환원 차원에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정부도 사실상 계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다가 당해 연도에만 적자를 낸 기업의 경우 사내 유보금을 통해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여서 부채가 많아진 기업이 배당만 늘리는 건 기업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에 따라 자본 총액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으로 그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번 이익을 경제 주체들한테 많이 나눠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세금을 지금 깎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배당을 더 독려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같은 투자 포함형 기업은 기업 소득의 80%를, 금융회사와 같은 투자 제외형 기업은 30%를 투자나 임금 증가 또는 상생 협력에 써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세제 개편안의 배당도 이러한 소득 환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각각 70%, 15%였던 환류 비율을 80%,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기업이 해당 사업 연도에 지급한 모든 배당을 환류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 배당에 한정하고요.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금으로 사내 유보금을 쌓는 기업들이 줄고 배당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 증권 사형 예금으로 불리는 종합투자계좌 IMA의 수익에 대한 세율도 확정이 됐는데 15.4%라고요. 네, 이번 시행령을 통해 IMA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도 명확해졌습니다. IMA 수익 과세 기준은 배당 소득으로 확정돼가지고 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IMA의 소득이 양도소득과 배당 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15.4%라는 높은 세부담으로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간 배당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연결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 합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상품 만기에 수익이 몰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 등 업계와 소통에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